잠깐 이 이야기 끝까지 다 들어보세요. 저는 3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집 현관을 제 집 드나들 듯 들락거릴 때도, 제가 없는 날을 귀신같이 맞춰서 나타날 때도, 남편에게 이모는 내가 옆에 없으면 너무 허전해라고 문자를 보낼 때도 저는 웃었어요. 차를 내어드렸고 과일을 깎아드렸고 이모 오래오래 건강하세요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여자는 시어머니의 40년 지기 친구였어요. 저를 친딸처럼 아끼는 이모였어요. 결혼식 날 두 손을 꼭 잡으며 민준이가 복이 많은 거야라고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자가 제 남편을 3년째 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정확히는 낌새를 채고 나서부터 딱 한 번도 눈 감지 않았어요. 제가 조용했던 건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였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 모든 일 뒤에 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한 사람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서지은, 올해 42입니다. 남편 민준이와 결혼한 지 올해로 꼭 8년이 됩니다. 남편은 건축설계사무소를 공동 운영하는 사람이고 저는 외국계 소비재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저와 남편이 합의하에 아직 갖지 않기로 했고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결혼 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시댁에 대해 다소 긴장했습니다. 시어머니 강순자 여사는 전직 중학교 교장 출신으로 품위와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분이었거든요. 눈빛 하나 말 한마디에서도 오래 쌓인 권위가 배어났습니다. 제가 아무리 웃으며 다가가도 시어머니는 언제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셨어요. 그런데 의외로 시댁 생활이 나쁘지 않았던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미란 이모 때문이었지요. 이미란 이모는 시어머니의 40년 지기 친구였어요. 두 분은 같은 대학 동기 출신으로 이미란 이모가 먼저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된 이후에도 거의 매주 만날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처음 제가 이미란 이모를 만난 건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하객석에서 시어머니 옆에 나란히 앉아있던 그분은 나이가 68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되고 젊어 보였습니다. 밝은 베이지색 정장에 단정한 귀걸이, 전혀 과하지 않은 화장. 한박 웃음을 지으며 제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으셨죠. 지은아, 순자 친구 이미란이라고 해. 오늘부터 이모라고 불러도 돼. 내가 사진에서보다 훨씬 더 예쁘구나. 민준이가 복이 많은 거야 정말.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조차 결혼식 당일 저를 향해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신혼집에 처음 집들이를 했을 때 이미란 이모는 작은 쇼핑백 하나를 조심스럽게 건네주셨어요. 안에는 고급 도자기 찻잔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유백색 바탕에 청회색 꽃 문양이 새겨진 한눈에 보아도 공들여 고른 것이 느껴지는 찻잔이었어요. 찻잔 밑바닥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아, 좋은 차 한 잔처럼 내 결혼 생활도 늘 은은하고 향기롭기를. 마이너스 이모가. 저는 그 찻잔을 거실 찬장 안에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올려두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물건처럼 닦고 또 닦으면서요. 이미란 이모는 그 이후로도 수시로 저희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때로는 시어머니와 함께, 때로는 혼자서요. 혼자 오실 때는 꼭 뭔가를 들고 오셨어요. 제철 과일, 직접 담근 된장, 남편이 좋아한다던 수제 쿠키. 아이도 없이 일에 치이는 며느리가 안쓰럽다며 반찬을 해서 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 요즘 야근 많지? 이모가 불고기 조금 해왔어. 데워서 남편이랑 먹어. 저는 그때마다 진짜 이모가 생긴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제 친정에는 이모 한 분이 계셨는데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거의 만날 일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에게서 느낄 수 없던 따스함을 이미란 이모에게서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남편 민준이도 이미란 이모를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집에 자주 드나드셨던 분이라 남편에게는 그냥 엄마 친구 그 이상의 존재였죠. 이모 오셨어? 하며 반갑게 맞이하고 식탁에 함께 앉아 오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 같다 싶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저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것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의심하는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 핸드폰 몰래 보고 카드 내역 뒤지고 미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들이요.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 처음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결혼 5년 차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3년 전입니다. 사실 너무 작은 것들이었어요. 혼자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것들. 하지만 작은 것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핸드폰이었어요. 그때까지 남편과 저는 서로의 핸드폰을 딱히 숨기지 않았어요.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고 상대방 핸드폰을 집어드는 것에 서로 거부감이 없었죠. 그런데 5년 차 어느 날부터 남편이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서 놓기 시작했습니다. 알림이 뜰 때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요. 처음엔 그냥 습관이 바뀌었나 싶었어요. 두 번째는 샤워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5분 안에 씻고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녁마다 20분씩, 30분씩 욕실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샤워하면서 쉬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샤워 전에 먼저 핸드폰으로 뭔가를 한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욕실로 들어가는 패턴이었더라고요. 세 번째가 결정적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있었고 남편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남편 핸드폰이 탁자 위에 화면이 위를 향한 채 놓여 있었는데 그 순간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어요. 텍스트 메시지 알림이었는데 발신자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미란 이모. 보낸 문자의 첫 줄이 미리 보기로 보였어요. 민준아, 어제 고마웠어. 이모는 내가. 거기까지였어요. 알림창이 꺼지면서 전체 문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시선이 그 자리에 멈췄을 뿐이었죠. 몇 초가 지나서야 머릿속에서 뭔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제. 고마웠어. 이모는 내가. 어제 남편이 어디에 있었는지 저는 압니다. 저녁에 설계사무소 직원들과 회식이 있다고 했어요. 11시가 넘어서 들어왔고 술 냄새는 살짝 났지만 많이 취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저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들어 주방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커피 2잔을 들고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어요. 당신 커피 마실 거지?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장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있는 어떤 냉정한 부분이 저를 붙잡았어요. 증거도 없이 감정적으로 터뜨리면 상대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마련이에요. 저는 그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직장에서 수십 번의 협상과 위기를 겪어오면서 배운 교훈이었죠. 일단 지켜보자.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감정은 일단 서랍 속 깊은 곳에 잠가두고 눈과 귀만 열어두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 파악한 것들은 이랬어요. 남편은 일주일에 평균 2번에서 3번 이미란 이모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남편이 가끔 핸드폰 화면을 켜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울 때 그 알림 숫자를 통해 파악했어요. 직접 문자를 읽은 건 아니었지만 이모의 이름이 알림창에 뜨는 빈도가 너무 잦았습니다. 두 번째로 파악한 것은 이미란 이모의 방문 패턴이 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오거나 아니면 저도 있는 낮 시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모는 제가 늦게 퇴근하는 날 혹은 출장이 있는 날을 정확히 맞춰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한 번은 제가 급작스럽게 출장이 취소되어 예정보다 일찍 귀가한 적이 있었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현관에 여자 구두가 한 켤레 놓여 있었습니다. 낮은 굽의 베이지색 스트랩 힐. 이미란 이모의 신발이었어요. 거실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의 웃음소리, 남편의 낮은 목소리. 저는 일부러 현관문을 조금 더 크게 닫았어요.
발소리를 내면서 거실로 들어갔죠. 남편과 이미란 이모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는데 그 찰나의 반응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이미란 이모의 표정에서 단 0.5초 아주 미세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남편은 너무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일찍 왔어? 이모 오셔서 같이 와인 마시고 있었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이모 오셨어요? 저도 한잔 해야겠다. 이모는 금세 평소의 환한 표정을 되찾고 제 손을 두드렸어요. 지은아, 잘 됐다. 오늘 일찍 왔네. 이모가 치즈 좀 가져왔는데 같이 먹자. 그날 저녁 저는 이미란 이모와 남편과 함께 와인을 마시며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 와인은 누가 꺼낸 건가? 치즈는 언제 가져온 건가? 이모가 언제 도착했는가? 집안에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동된 스마트홈 앱이 있었어요. 현관문 열림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저는 그날 밤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이미란 이모가 도착한 시간 오후 2시 14분. 제가 귀가한 시간 오후 5시 47분. 무려 3시간 반이었어요. 두 사람만 집에 있었던 시간이.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혼자 거실에 앉아 이미란 이모가 선물해준 그 도자기 찻잔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은은한 청회색 꽃 문양. 향기롭기를 바란다던 이모의 메모. 저는 그 찻잔을 찬장 깊숙한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그리고 결심했어요.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하겠다고. 증거를 모으는 건 생각보다 훨씬 외로운 작업이었어요. 회사에서는 팀원들을 이끌고 전략을 짜고 숫자를 분석하는 일을 매일 해왔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상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손이 떨리는 날도 있었고 그냥 다 모른 척하고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스마트홈 앱의 현관문 기록을 정기적으로 캡처해 두었고 남편이 가끔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아두고 자리를 비울 때면 화면에 뜨는 알림 숫자를 메모했습니다. 남편의 카드 내역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공용 계좌에서 남편 쪽으로 정기 이체된 내역을 보다 보면 생활비 외에 설명되지 않는 소액 지출이 종종 있었어요. 둘이 식사하기 좋은 금액의 강남 쪽 음식점 근처. 그렇게 약 2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신우이 민지가 연락을 해온 거예요. 형수, 시간 되면 나 좀 봐. 둘이서. 신우이와 저는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크게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였죠. 그런 민지가 둘이서라고 강조하며 만나자고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시댁 근처도 아닌 서울 마포 쪽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지는 자리에 앉자마자 음료도 시키기 전에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수, 혹시 이미란 이모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거 느낀 적 있어요? 저는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저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습니다. 왜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저 작년에 오빠 생일 때 깜짝 파티 준비한다고 오빠 핸드폰을 잠깐 만진 적이 있었거든요. 연락처에서 지인들 번호 좀 알아두려고요. 근데 그때 이미란 이모 채팅방을 우연히 봤는데 형수, 그게 그냥 어른과 조카 사이 대화가 아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모가 오빠한테 보낸 문자인데 지난주도 보고 싶었다. 민준이 내가 옆에 없으면 너무 허전하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이모가 좀 외로우신 거겠지 싶었는데. 근데 오빠 답장이 문제였어요. 이모도 보고 싶었어.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민지는 음료 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을 이었어요. 저 그거 보고 진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한테 말해야 하나 형수한테 말해야 하나 몇 달을 고민했는데 근데 엄마한테는 이미란 이모가 너무 가까운 분이시잖아요. 말했다가 제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묻어두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 이모가 오빠 오피스에 혼자 찾아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설계 관련 상담이라고는 하는데 한 달에 2번씩이나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민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민지 씨, 저한테 말해줘서 고마워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조용히 알아보는 중이에요. 민지의 눈이 커졌어요. 형수가요? 네. 하지만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남편한테도요. 내가 판을 다 짜고 나서 말할게요.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민지는 제 눈과 귀가 되어 주었어요. 시어머니 댁에 자주 드나들며 이모의 방문 패턴을 자연스럽게 확인해 주었고, 혹시 집안 내에서 들리는 이모 관련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제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민지가 없었다면 제가 알 수 없었던 결정적인 사실도 나중에 그 입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조금 더 뒤의 이야기였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것 사실 아직 절반도 안 됐어요. 이미란 이모 이야기인 줄 알고 계셨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안방 앞에서 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 안에서 들린 말이 이 이야기 전체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뒤집어 놓았으니까요.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지 넉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그동안 적지 않은 것들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미란 이모가 저 없는 날 저희 집을 방문한 현관 기록 12건, 남편의 차량이 이모가 사는 청담동 인근에 주차된 정황을 담은 주차장 앱 기록 5건, 그리고 민지를 통해 전달받은 내용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이번 주 토요일 점심에 우리 집에 와. 이미란 이모도 오시는데 다 같이 식사 한번 하게.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가겠습니다. 그 토요일 시댁 본가에 도착했을 때 예상대로 이미란 이모가 와 계셨어요. 시어머니와 이모는 주방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음식 준비를 도우려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안방 앞을 지나치다가 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안방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시어머니와 이미란 이모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발소리를 완전히 죽이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감정을 억눌렀어요. 순자야, 근데 민준이가 요즘 좀 다른 것 같지 않아? 저번에 나한테 문자가 좀 차가워진 것 같던데. 이모의 목소리였어요. 잠깐만, 이미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지은이 저 애가 직장은 다니는데 집안 살림은 제대로 안 챙기잖아. 민준이가 속으로 얼마나 답답하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췄어요. 심장 소리가 귓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그래도 이혼이 쉽겠어? 민준이가 이런 걸 결단할 성격이 아닌데. 이미란 이모의 목소리.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민준이 마음을 천천히 흔들어줘야 한다고. 내가 지은이한테 질려버린 척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이도 없고 집 안살림도 등한시하는 며느리랑 사는 게 얼마나 갑갑하겠냐고 민준이 자꾸 이야기해줘. 침묵이 짧게 흘렀어요. 순자, 근데 그게 될까? 민준이가 형수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던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민준이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움직여. 어릴 때부터 엄마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아이야. 내가 서운하다고 한두 번만 말해도 금방 마음이 흔들려.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계속 곁에 있어주면 돼. 나머지는 내가 시간을 두고 만들어 갈게. 저는 그 자리를 천천히 벗어났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내는 척하며 손이 떨리는 것을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설계한 것이었어요. 이미란 이모를 의도적으로 남편 곁에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흔들어 결국 저와 이혼하게 만들려는 계획. 40년 지기 친구를 며느리 쫓아내는 도구로 쓴 것이었어요. 저는 차가운 음료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결심했어요. 이건 더 이상 이미란 이모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새로운 메모를 하나 열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증거 목록 최종안. 그리고 오늘 안방 앞에서 들은 것을 또렷하게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들은 내용 전문. 이제부터는 속도를 높여야 했어요. 남은 문제는 핸드폰 문자였어요. 저는 직접 남편 핸드폰을 열어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건 제 방식이 아니었고 설령 본다 해도 남편이 삭제를 해두었을 가능성이 컸어요. 무엇보다 그 방법은 너무 날이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역공을 당할 빌미가 될 수도 있었어요.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미란 이모의 핸드폰에 있는 문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이모 본인이 지우기 전까지는요. 저는 민지에게 부탁했어요. 이미란 이모가 과거에 시어머니께 드린 물건 중에 혹시 수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는 핑계로 이모의 집을 방문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요. 아주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이유를 만들어서요. 민지는 능숙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통해 이모에게 연락해서 엄마가 예전에 이모한테 받은 도자기 찻잔 하나가 손잡이가 살짝 금이 갔는데 그 같은 걸 다시 구할 수 있냐고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이모는 기꺼이 집으로 오라고 했고 민지가 저를 데리고 방문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성사되었습니다. 이모 집은 청담동 고급 아파트였어요.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저는 이모의 응접실에 앉아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모는 찻잔 사진을 찾아보겠다며 잠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순간 저는 사전에 준비해온 것을 실행했습니다. 저는 이모와 남편의 관계를 입증할 문자를 확보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해 있었어요. 이모가 항상 핸드폰을 가방에 두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민지에게서 들어두었습니다. 이모가 방에 들어간 사이 저는 가방 위에 둔 이모의 핸드폰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소파 옆 탁자 아래에 소형 녹음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이모는 핸드폰을 들고 나와 찻잔 이미지를 검색해 주셨고 저와 민지는 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누다가 일어섰습니다. 나가면서 저는 소파 쿠션을 정리하는 척하며 녹음기를 회수했어요. 집에 와서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30분짜리 녹음 안에는 평범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민지가 자리를 비운 딱 2분 동안 이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아, 나야. 지금 잠깐만. 오늘 민지랑 형수가 왔어. 응, 둘이. 근데 형수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 혹시 뭔가 눈치챈 거 아닐까? 조심해. 문자 당분간 자제하고.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모가 저를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차를 내어주고 찻잔 이미지를 보여주던 그 30분 동안 속으로는 이미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파일을 즉시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대구에 있는 건축 현장 감리를 다녀온다고. 하룻밤 자고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잘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나간 뒤 조심스럽게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서재 책장 구석에 오래된 박스 하나가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고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던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 남편의 낡은 구형 핸드폰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었습니다. 충전기를 찾아서 꽂고 기다렸어요. 구형 폰이 켜졌습니다. 비밀번호는 없었어요. 남편의 생일로 잠금을 걸어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문자 앱을 열었어요. 이미란 이모와의 대화창이 있었습니다. 날짜가 3년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문자는 평범한 안부였습니다. 그런데 2년 반 전부터 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이모가 보낸 문자들 중 몇 가지를 저는 소리 없이 읽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내가 보내준 꽃 너무 예뻤어. 이모는 내가 이렇게 챙겨줄 때가 제일 좋아. 민준아, 지은이가 출장 가면 나한테 연락해. 이모가 밥 해줄게. 민준아, 어제 너 웃는 모습이 자꾸 생각나. 이모가 왜 이러지? 그리고 남편의 답장들. 이모도 보고 싶었어요. 이모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요. 이모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억눌렀습니다. 우는 건 나중에. 지금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자 화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했어요. 날짜별로 빠짐없이.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박스 안에 정확히 같은 자리에 넣어두었습니다. 충전기도 걷어서 제자리에 두었어요. 3년치였어요. 3년치 문자가 이제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를 나와 거실에 앉았어요.
이미란 이모가 처음 선물해준 그 도자기 찻잔 앞에 조용히 앉아서요. 은은한 청회색 꽃 문양, 향기롭기를 바란다던 그 메모. 저는 그 찻잔을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다가 찬장 제일 안쪽으로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요.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때가 마침 잘 맞았어요. 한 달 뒤가 시어머니의 70번째 생신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매우 공들여 생일 자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가까운 친척 어른들과 오랜 지인들을 모두 초대하는 작지 않은 규모의 자리였어요. 장소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을 예약하셨고 당연히 이미란 이모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저 옆에 있어주기만 해요. 민지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어요. 형수, 믿어요. 한정식집 프라이빗 룸에는 15명 남짓이 둘러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향해 덕담을 건넸고 친척 어른들이 하나씩 축하 인사를 하셨어요. 이미란 이모는 시어머니 바로 옆자리에 앉아 준비해온 선물 보따리를 웃으며 건네셨습니다. 순자야 70년을 곱게 살아온 거 나만큼 아는 사람 없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 시어머니가 이모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두 사람이 나누는 그 따뜻한 장면을 저는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원래 계획상 건배 제의를 하려던 순서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일어서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핸드백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실은 며칠 전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저녁이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파일들을 하나씩 남편 앞에 펼쳤습니다. 현관 기록 캡처들, 주차장 기록, 민지가 목격한 문자 내용, 이모 집에서 녹음된 통화 파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형 핸드폰에서 찍어온 3년치 문자 사진들. 남편은 처음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얼굴이 서서히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어머니하고 이미란 이모가 계획한 것 사이에서 노란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모한테 감정이 있었던 건지 나는 지금도 정확히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당신이 내게 숨겼고 3년이 흘렀어. 남편은 한참 침묵하다가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당신한테 진짜 미안해. 이모가 처음엔 그냥 엄마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너무 자주 와서 끊기가 불편했어.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이모 상처받을까봐 말 못하고 그냥 받았어. 그게 잘못이야.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 하지만 당신을 버리거나 이모한테 마음이 갔던 건 절대 아니야.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게 사실이라면 이번에 당신이 직접 끊어야 해. 모두 앞에서. 그게 나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야. 남편은 고개를 들고 저를 봤어요. 어머니 생신 자리에서? 어머니 생신 자리에서. 남편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겠어. 내가 할게. 그 약속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켜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잔을 들어 올렸어요. 어머니 생신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좌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천천히 켰습니다. 핸드폰을 블루투스로 연결해 두었어요. 저와 제 아내는 지난 3년간 이 가족 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기 시작했어요. 이미란 이모는 잔을 내려놓으며 남편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이미란 이모께서는 지난 3년간 저와 이모가 가까운 사이가 되도록 아내 몰래 교류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저를 통해 아내를 결혼 생활에서 밀어내려 하셨고요. 이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바로 그때 제가 태블릿을 테이블 가운데로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모 집 소파 옆에서 녹음된 통화 파일 재생 화면이 열려 있었어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모의 목소리가 조용한 룸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민준아, 나야. 지금 잠깐만. 오늘 민지랑 형수가 왔어. 그리고 그 다음 시어머니 안방 앞에서 들었던 내용을 저는 직접 읽어드렸습니다.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밝히면서
들은 내용을 단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요. 룸 안에 있던 친척 어른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미란 이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어요. 민준아, 이게 무슨 짓이야? 이모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게 말이 돼? 저는 이모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모, 저 지은이에요. 이모가 친딸처럼 아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찻잔 선물하시던 날부터 지금까지 이모가 제게 한 일들을 제가 여기 다 갖고 있어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넘겼습니다. 3년치 문자 사진들이 날짜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었어요. 이모 핸드폰에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이모가 남편에게 보낸 것들, 남편 구형 핸드폰에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이모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이내 주저앉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아,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며느리로서 내가 늘 아쉬웠던 게 사실이야. 근데 그게 다야. 이미란이한테 그런 의도는. 어머니.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저는 어머니가 안방에서 하신 말씀을 똑똑히 들었어요. 이미란 이모한테 민준이 마음을 천천히 흔들어줘야 한다고 하신 것도요. 그리고 지은이한테 질려버린 척하라고 하신 것도요. 저는 그날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룸 안에 찬물이 끼얹혀진 것처럼 고요해졌어요.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이게 사실이야?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하셨어요. 이미란 이모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자리에서 나갔어요. 룸 문이 닫혔습니다. 그 뒤로는 남편이 말했어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저는 아내에게 잘못했습니다. 이모의 연락을 미리 끊지 못한 것, 어머니께 분명히 말씀드리지 못한 것. 하지만 아내는 3년 동안 이것을 혼자 감내하면서도 감정적으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앞으로 이 사람 옆에서 그 빚을 갚으며 살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미란 이모는 우리 가족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서는 이틀 뒤 문자가 왔습니다. 지은아, 내가 할 말이 없다. 직접 찾아가도 되겠니?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세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꽃 한 다발을 들고 오셨어요. 제가 아직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었던 시어머니가 제게 가져온 첫 번째 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으시더니 한참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저는 조용히 차를 내어드렸습니다. 새로 산 찻잔으로요. 이미란 이모가 선물한 그 도자기 찻잔은 결국 깨끗하게 씻어서 아파트 단지 재활용 상자에 두고 왔습니다. 지은아, 나는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란이 마음에 들어 있었어. 이혼하고 혼자 사는 친구가 너무 안쓰러웠고 민준이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 며느리로 들어온 내가 살림도 소홀하고 아이도 없고 하니까 내 친구를 내 자리에 앉히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는 시어머니가 내려다보는 차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는 지금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어요. 어머니를 용서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이른 것 같아요. 솔직히 아직은 마음이 그 자리까지 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워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 감정을 안고 사는 게 저한테 더 힘든 일이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어머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지난 8년 동안 제가 잘한 게 한 가지도 없었나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민준이 옆에서 늘 든든했어. 아무리 힘들어도 표 안 내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내가 그게 못마땅했던 거야. 내 아들보다 내가 더 잘나 보이는 게 내가 너무 소인배였어.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2시간쯤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현관문을 나서시면서 한 번도 못하셨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내가 우리 집 며느리여서. 저는 문을 닫고 거실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이 옆에 와서 앉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한동안 둘이서만 지내자.
여행이라도 가고 싶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제주도 어때? 오래 있을 수 있는 곳으로. 남편이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꾸밈 없는 웃음이었어요. 그렇게 하자. 우리는 그 주말에 짐을 챙겼습니다. 일주일짜리 제주 여행.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연락 안 하고. 제주 바다 앞에 서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남편이 옆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다가 물었어요. 당신은 화가 안 났어? 3년 동안. 저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화가 났죠. 매일.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화난 채로 있으면 내가 더 지더라고요. 감정은 잠깐 넣어두고 머리를 쓰는 게 결국 더 이기는 거야. 남편이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어요. 당신한테 배울 게 너무 많아.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실 저도 흔들렸어요. 그냥 모른 척 살까 싶은 날도 있었어요. 이게 다 뭔가 싶은 날도 있었고요. 근데 왜 했어? 저는 파도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나 자신한테 지고 싶지 않아서요. 내가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건 나를 스스로 버리는 거잖아요. 남편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 제주 바닷가 작은 식당에서 고등어 구이를 먹었어요. 싸고 따뜻하고 맛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그냥 많이 먹고 많이 웃었어요. 그리고 이미란 이모에 대해서는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어요. 그날 한정식 룸 안에 있었던 친척 어른들의 입을 통해서요. 이모는 이후로 시어머니와도 연락이 끊겼다고 민지에게서 들었습니다. 40년 우정이 그렇게 끝났다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 딱히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온 것들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미란 이모의 찻잔이 없어진 찬장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머그컵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사온 거친 질감의 도자기 컵. 친정어머니가 생일에 주신 흰 컵. 남편이 회사 근처 카페에서 특별 한정 에디션이라며 사다 준 그라데이션 컵. 예쁘지는 않아도 제가 고른 것들이에요. 아침마다 그 컵에 커피를 담아 창가에 앉습니다. 8년이 지나서야 이 집이 진짜 내 집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늦은 만큼 더 오래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속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